나도 칭찬, 상대도 칭찬, 모두를 칭찬한다. 남을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에 대한 칭찬에도 인색합니다. 남들에게 칭찬의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버릇을 연습해 봅시다. 나는 대단해. 당신 대단해요. 모두 대단합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합시다. 모두를 인정하고 칭찬합시다. 모두가 대단하니 누구든 칭찬할 수 있겠죠. 사이토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100% 자기 책임입니다. 불행을 끌어들인 책임도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린 것이죠. 어차피 나 같은 게 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니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계속 불행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삶 아닌가요? 그러니 이제 자기 자신을 탓하는 일은 그만두고 스스로를 인정해주면 어떨까요? 나는 대단해. 당신 대단해요. 우리 모두 대단합니다. 하고 말버릇이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말해봅시다.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멋진 기적이 눈사태처럼 몰려올 테니까요.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칭찬하고 사랑합시다. 상대가 칭찬할 때 잘 받아주는 것도 능력이다. 칭찬을 할 때는 상대방이 웃다가 턱이 빠질 정도로 칭찬하고 칭찬하는 것이 비결임을 앞에서 소개했습니다. 이에 더해 칭찬할 때뿐만 아니라 칭찬을 들을 때도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종종 멋지시네요 하고 칭찬하면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별 말씀을요 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겸손도 미덕이겠지만 이것도 이제 그만둡시다. 칭찬하는 말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운세가 나빠지게 됩니다. 멋진 말을 부정한 것이니 그 다음에는 안 좋은 말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사이토 히토리 씨는 칭찬을 받는 달인이 되는 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칭찬을 해주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으세요. 저는 히토리 씨가 알려준 대로 칭찬을 들었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웃으며 대답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칭찬받을 기회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자 사이토 씨가 더 뛰어난 칭찬받기의 달인이 되는 비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알려준 건 칭찬받는 비결의 초급편에 속해요. 이제 중급편을 알려줄게요. 칭찬을 받으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한 분이시군요. 하고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정말 기분이 유쾌해졌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칭찬한 사람도 웃지 않을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실은 더 위에 상급편도 있습니다. 이제 슬슬 상급편을 말해줄게요. 마요미 씨, 귀여워요. 하고 칭찬을 받으면 최고의 미소를 보이며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 말에 상대방도 분명히 웃게 됩니다. 물론 사이토 씨의 칭찬받기 달인이 되는 3단계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칭찬을 해준 사람의 말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웃을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즐겁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겠죠?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행복을 느낍니다. 그 모습을 보며 칭찬을 하는 사람도 기쁨을 느끼고요. 칭찬을 주고받는 즐거운 세상은 천국처럼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칭찬에 감사합니다 하고 답하며 서로 즐거움을 느껴보도록 합시다. 좋은 말을 하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명당. 제가 마루칸 사업을 위해 교토로 오기로 결정되었을 때 모두들 교토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까다롭다던데 괜찮겠어? 교토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니까 조심해 라며 걱정의 말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토에 살아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친절하고 상냥한 데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따뜻하고 멋졌습니다. 저는 지금 교토를 일본 제1의 지역이라고 생각할 만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무척 즐겁고 행복하죠. 덕분에 교토 부자 순위에도 이름을 올릴 만큼 장사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사이토 히토리 씨의 이 한마디 덕분이었습니다. 일본 어디에 가든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마유미 씨가 웃는 얼굴로 행복 언어를 사용하며 기분 좋게 지내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분명 일이 잘 풀릴 테니까요. 그 말은 정말이었습니다. 괜찮았고 일도 잘 풀렸으니까요. 종종 자신이 사는 곳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기는 시골이라서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요. 이 주변에 있는 논밭뿐이라서 놀 데가 전혀 없어요. 눈만 많이 오고 이제 진짜 찌긋찌긋해요.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운이 달아나기 마련입니다. 그 땅을 지키는 신은 험담이나 불평불만 우리의 모든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분명 슬픔에 잠기고 우울해하실 것입니다. 이곳은 여유롭고 녹음이 푸르러서 좋아요. 이 주변에서 나는 먹을거리는 정말로 다 맛있어요. 눈이 왔을 때의 경치는 마치 그림을 그려놓은 듯이 최고로 아름다워요. 이렇게 칭찬하면 땅을 지키는 신은 분명 감격하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땅의 신이라면 누구의 편에 서고 싶을까요? 시골에는 시골만의 좋은 점, 도회지에는 도회지만의 좋은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땅을 칭찬하면 신도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날 것입니다. 신이 마음 가득 응원을 하니 강한 운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땅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지역,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 대해 험담하거나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면 그곳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는 무수한 신이 존재하죠. 신이 무수히 많다는 것은 어디에나 신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어디서나 신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러니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 좋은 점을 찾아 마음껏 칭찬합시다. 그리고 신들의 많은 힘을 받아서 그 좋은 기운을 차곡차곡 쌓아가도록 합시다. 어마어마한 이자가 붙는 신비한 우주 저금. 여기까지 읽고 제1장부터 제6장까지 나온 말버릇을 익힌 사람에게는 이미 돈이 굴러오는 흐름이 생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1장에서 이야기한 덕을 쌓아 얻은 음덕 포인트가 가득할 테니까요. 행복 언어 말하기, 감사하기, 남의 행복을 바라기, 자존감 채우기, 자신의 기분을 좋게 유지하기, 남을 칭찬하기 등은 모두 덕을 쌓는 일입니다. 이것을 사이토 히토리 씨 식으로는 우주 저금이라고 합니다. 우주 저금은 은행이나 우체국 저금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우주에 엄연히 존재합니다. 게다가
우주 저금의 금리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러니 좋은 말버릇을 마음에 새기고 음덕 포인트를 쌓으면 기적처럼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돈도 점점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단, 나쁜 말버릇을 지닌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한두 번쯤 나쁜 말을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말버릇 하나쯤은 괜찮다고 넘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나쁜 말을 하면 마이너스 100만 포인트가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우주 저금은 금리 적용법이 이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 세계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지요. 그러니 좋은 덕으로 쌓은 저금은 상상하지도 못한 기적을 불러오게 됩니다. 반대로 한 번의 나쁜 말 역시 그 금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나쁜 말을 한 번 입에 담기만 해도 마이너스 100만 포인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나쁜 일이 생기는 데다 돈도 눈 깜짝할 사이에 달아나 버리게 됩니다. 우주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통 크게 베풉니다. 좋은 말로 우주 저금의 금리를 펑펑 늘려가기 바랍니다. 왜 나는 돈이 안 모이지? 어째서 똑같은 걸 파는데 왜 나는 돈을 못 벌지? 왜 저 가게는 사람이 줄을 서는데 우리 가게는 손님이 안 올까? 왜 나는 승진을 못하지?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은 다시 한번 제6장을 차근차근 읽어보기 바랍니다. 우주 저금을 많이 해둔 사람에게는 절대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일만 일어나죠. 돈도 팍팍 쌓이고요. 그렇게 당신이 모은 우주 저금은 최적의 타이밍에 상상도 못한 형태로 복리가 붙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돈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의 말버릇. 돈을 잘 끌어모으는 것은 사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과 비슷합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가 알려준 돈에게 인기를 끄는 비결 3가지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상냥할 것, 두 번째가 강할 것, 세 번째가 손이 빠를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냥함에 대해 말하자면 돈에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선은 돈을 상냥하게 대하세요. 돈이 정말 좋아 라고 말하며 가방이나 옷, 화장도구 등을 끊임없이 사들여 빈털터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돈보다는 물건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돈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면 내 곁에서 편히 쉬어 하고 상냥하게 말합시다. 돈도 혹사시키는 사람보다야 상냥하게 대하는 사람이 좋을 테니까요. 그리고 돈을 쓸 때 잘 가, 또 나한테 돌아오렴 하고 따뜻하게 말해줍시다. 상냥한 사람이 좋은 것처럼 돈도 상냥한 사람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히 몰려들게 됩니다. 무엇보다 두 번째 덕목인 강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유산을 받게 되거나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장사가 잘 되면 돈은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들어온 돈을 제대로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많이 벌었는데 통장이 텅 비어 있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면 돈에 매우 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돈에 강한 사람은 돈을 계속 지니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돈에게 강해야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은 수입의 10%를 저축하도록 합시다.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매달 20만 원을 저금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도 1년이면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이 모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돈이 돈을 불러 모으는 성질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이 모이게 됩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성질도 있습니다. 돈 자체가 돈에 강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상냥하기만 한 사람보다는 상냥하면서도 심지가 굳은 사람을 더 좋아하고 믿음직스럽게 여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로, 손이 빠를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당신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짝이라도 마음이 있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상대방은 절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돈도 똑같고요. 사실은 돈을 좋아하면서도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돈은 필요 없어.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라며 소홀한 태도를 보이거나 돈을 나쁘게 이야기하며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돈에 대해 상냥하면서도 솔직하게 돈이 정말 좋아 라고 말합시다. 돈이 정말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쑥스럽다면 이렇게 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이 정말 좋아. 사람이 정말 좋아.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혼자서 운영한다고 해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이 정말 좋아. 사람이 정말 좋아는 곧 돈이 정말 좋아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에게도 돈에게도 인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호감을 사는 것과 돈의 호감을 사는 것은 놀랍도록 비슷하니까요. 당신은 돈을 사랑하고 돈에게 사랑받고 있나요? 돈에게 늘 인사해야 돈이 나를 알아본다. 종종 친구들이 모이면 음식 가격 맞히기로 식사비 내기 게임을 하며 분위기 띄울 때가 있습니다. 진 사람이 식사비를 전부 내야 하니 열기가 대단하죠. 늘 미소가 끊이지 않는 사이토 히토리 씨의 제자 노부 씨는 본인이 져서 돈을 내야 할 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이 말에 모두들 또 한 번 한바탕 폭소가 터집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돈을 낼 수 있다는 게 무척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낼 돈이 없으면 무전 취식으로 잡혀갈 테니까요. 또 돈이 없으면 살 집도 빌릴 수 없으니 노숙을 해야 하고 옷도 살 수 없어 헐벗은 채로 살아야만 할 테죠. 그래서 저는 돈이 목숨처럼 소중합니다.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고 저를 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돈을 낼 때는 돈님 감사합니다. 또 제게 돌아오세요 하고 말하며 마치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떠나보냅니다. 지갑 속에 있을 때는 돈님 계속 여기 계셔야 해요 하고 상냥하게 대하고요. 저에게는 마음 깊이 사랑하는 남성이 2명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이토 히토리 씨, 두 번째는 교육가 후쿠자와 유키치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만큼이나 저는 돈을 사랑합니다. 돈님 고마워요. 마음 깊이 사랑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돈이 없어는 절대 금기요. 저는 어린 시절 도쿄의 변두리 구역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셨죠. 여동생까지 네 식구였는데 돈과는 거리가 먼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했죠. 당시 어머니의 이 말을 들으며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나 하고 싶을 만큼 외롭고 슬프며 허무함이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 만큼 그만큼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 라는 말을 무척 싫어합니다. 돈이 없다며 지금의 신세를 한탄해 봐야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돈이 없어 라는 말을 달고 사면 불쌍한 사람이네, 가까이 하기는 힘들겠어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줍니다. 결국 자신에게 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결국 돈이 없어 라는 말은 의욕이 없음을 드러내는 일일 뿐입니다. 돈이 없어는 나는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라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매우 즐겁습니다. 돈이 없어 라는 나쁜 말버릇 때문에 정말로 돈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도 무섭지만 매력마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합시다. 돈이 없어 라는 말버릇은 절대 나오지 않게 봉인해두고 지금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